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20일 화요일 토요일입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4일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지만 연말인데 경제는 얼어붙고 대중들은 살기가 힘들고 공실은 많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참 죽을 지경입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공통적인 현상이 경제난, 경제 붕괴 위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과연 지금 그 경제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 문제, 한국 경제 문제에서 이대로 되겠는가? 한국 경제 위기가 온다, 한국 경제 무너진다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우리 경제통신 김상덕 이사장을 모시고 한국 경제 전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사장님. 지금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경제 문제 때문에 여부로 이렇게 힘든 글을 마셨는데 오늘 한번 전반적인 아웃라인, 어떻게 대충 뭐 디테일보다는 큰 경제 문제 이거 아웃라인 속에서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떤 문제가 들었는지 그 조목조목을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방위에서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전 방위로 우리 전체 경제 위기가 닥치는데도 우리만 낭만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인도 그렇고 국가가 처방을 빨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치 수준이 사류고 경제는 이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진 산업 1세대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나라의 발전이 퇴보된다는 뜻입니다. 경제 부담이 크다는 것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부채가, 공공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경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이 큰 부담을 누가 또 부담을 집니까? 국민의 혈세로 부담을 해결해야 됩니다. 국가 부채 GDP의 50%가 넘으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55%에서 60% 넘으면 이것이 IMF 전초전입니다. 10년 전 OECD에서 한국의 공공부채를, 다시 말하자면 10년 전에 OECD에서 한국의 공공부채를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공공부채 GDP 55%가 넘으면은, 퍼센트가 넘으면은 위험이 부닥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GDP의 55%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부채가 증가하는데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서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상태라는 적색 신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한국 경제가 얼음같이 얼어붙고 그 다음에 축소된다는 뜻이거든요. 경제가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은행의 저축률은 높아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이해 못할 현상이 생길까요? 다 살기 힘드니까 전부 지갑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위험하겠다 이래서 이제 안 씁니다.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금 속속 전부 망하고 문 닫지 않습니까?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부터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 부처에서 처방을 해서 빨리 돌파구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위험이 더 부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가 국민을 강요하면 자율성이
줄고 자율성이 준다는 것은 독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경제 사회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이념을 무너지게 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이었습니다. 알치산, 알갱이를 양민 희생제로 둔갑시킨 가거사위원회, 알치산 유족은 1억 이상 보상받지만은 인민군에 학살되어도 학살이라고 하면은 보상받지 못하는 썩은 나라였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걸 우리가 침묵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예. 그래서 자편향대한 엉터리의 이 조사가 우리 역사 진실을 덮었습니다. 강주라든지 강주 밑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도 어떻게 우리의 어진 국민이 희생되었습니까? 그렇게 희생되는 것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진압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한 업적에 대해서는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묻었습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고정 간첩에 의해서 묻혀졌단 말입니다. 일단은 중도다 뭐 그러면서 뭐 입을 닫고 그 다음에 고정 간첩들은 계속 선동하고, 그래서 나는 저번에도 방송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지역부터서 동성을 세우라. 그렇게 위험한 상태를 진압한 사람이 방공의 원칙을 세우고 진압을 했습니다. 대중이 또 국민이 권리만 주장하고 권력이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 할 때 우리 사회 대한민국은 자살골을 먹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상 모든 국가 문명이 자체의 모순 때문에 스스로 몰락한 사실을 알아야 하고, 국가 능력이 상실하는 순간 자살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지금 국민의 눈앞에 이익만 취하는 근시안적인 그런 이기주의에 우리 국민은 빠져 있습니다. 주사파 세상 문재인 시대에 강화문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애국을 외치며 주사파 철폐를 외친 애국자들은 정강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일관되게 바로잡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도 정체성을 바로잡는데 일관성 있게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데도 우리는 뭐가 나라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정치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때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다리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가 불이 꺼지고 애국 노동자들이 노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변해야 합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경청을 하는 수용성 교육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몇십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꾸지 않습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통해서 PT를 통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질문도 안 합니다. 듣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의 교육,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2위로 갈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정신이 듣기만 듣고 질문도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걸 이상하네 감각도 없다면 이거는 이기가 젊은 사람에게 벌써 전염되어 있거든요. 이거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정치가 바로잡지 않으면 위기는 사방에서 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모릅니다. 위기는 첫째는 자기 조직 내에서 위기가 오는데도 자기 부하가 위기를 일으키는데도 모릅니다. 부하를 믿는 것도 좋지만은 회사나 조직은 관리자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 청년 여러분들은 일을 하십시오. 핸드폰 가지고 손놀림으로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마세요. 손놀림은 핸드폰 손놀림, 컴퓨터는 저 아프리카 천불도 안 되는 아프리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황제같이 살려면은 국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400개 대학 중에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이 있는 그런 대학이에요. 대학 자유라 돼가지고 대학을 400개나 만들어서 지금 대학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도 학교에서 장학금 줄게 대학 들어오라. 공부를 고등학교만 고등학교에다 우리 사회생활에 불편한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학생 모집을 위해서 국가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그 가움도 안 되고 아무런 대학생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장학금 주겠다. 이런 지금 현재 우리의 사회의 교육 실태입니다. 이게 망하는 징조고 국가 경쟁에 추락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경험을 사고 체험을 사서 창업도 하시고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도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사고 일을 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은 자기 분야만 일하지만 중소기업은 다 배웁니다. 포장부터서 택배부터서 관리부터서 다 배웁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체험을 사고 경험을 사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창업도 하는 준비도 하고 그러면은 실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이황 선생의 최고의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덕성의 최고 도덕성을 경기했을 때는 형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율곡 선생은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형 이상의 세상을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차이가 이황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율곡 선생님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산업 1세대에 쌓아놓은 우리의 경제를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69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39,000불까지 그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말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받아서 정신을 이어받고 하려 하고 일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가지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한개 노릇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실천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위기를 여러분이 돌파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사회 참여가 높은데 여성들도 기본이 뭡니까?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돈 주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여성의 기본 방향이 틀린 생각입니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숙명적인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내서 나라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좀 낳는데도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전개 경제 지금 교육 노조 그다음에 그런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놀란 게 기름값이 또 올랐거든요. 예. 기름값이 지금 1,600이 올랐고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네네. 그럼 이게 점차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제가 오늘 점심 중국집에서 뭘 먹었습니다만은 옛날에 짜장면 5,000원 했는데 어느 날 8,000원 10,000원으로 수고도 없이 확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이니 지방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경제가. 서울 쪽에도 번화한데 점심에 가도 그 임대를 못 내는 데가 한금 두군 데가 아닙니다. 국회의사 연구소 쪽에도. 그래서 이제 경제가 망친 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인데 일단 기본 임금소득이라 해가지고 단가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식당은 식구들이 안 하면 이문이 남질 않아요. 임금이 주고 나면 남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간신히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악법 노랑봉투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기업인들 잡들이 하는 거며 제가 어제 그 유튜브도 했습니다만은 그 전라도 쪽에서는 제조업이 다 철수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그 전라도에서는 우리는 공장 못 지겠다 해가지고 전면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조순 대표하고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시민단체하고 정부하고 다 합동으로 경제 살리자 해서 이 노사정 협의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시민단체 정부 그다음에 그 노조들 해서 이제 파업 안 하고 무파업해서 이 경제 어떻게 살려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은 지금 두 번째 오면은 지금 일본하고 관계도 그렇지만 이거 어디 IMF에서 돈 빌려줄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옛날에 그 바이든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일이 터지면은 미국 정부에서도 또 무슨 조건을 걸 텐데 이거 대한민국 완전 빈털터리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도 지금 외국으로 지금 울산이다 뭐 돼가지고 자동차 산업도 해서 미국으로 투자 유치가 다 빠져나가면 아니 한국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얻어야 하면 외국인들이 안산 쪽에 가면은 버스에 들어가면은 한국말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산 쪽 가보시죠. 전부 다 공장인데 그 공장은 50% 이상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외국인들이 70% 80%예요. 그러면 이게 제조업이 무너지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해가지고 송금을 외국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한 150만 원, 한 200만 원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젊은 청년들이 그냥 뭐 공무원 시험이다 뭐다 할 게 아니고 이거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이런 정신 상태가 그냥 꼴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부모님 돈이나 빨아먹는 이런 그 장기 실업 사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주천 TV의 이게 시청자들이 좀 오해할까 싶어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공공에 1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7년간을 경제인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해외에 저는 그 당시도 33살부터서 리비아도 진출하고 말레이시아도 진출하고 버마도 진출하고 또 이 티크라든지 이런 이제 애국 목재들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그런 아파트에 이제 내부 데코레이션 같은 데 이제 공급을 하고 그랬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그런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주천 원장님이 저를 부른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까? 저를 뭐 경험을 보고 그렇습니까? 저는 경험이 27년 갑니다. 그리고 27년 후에는 교수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66세 넘어가지고 이제 명예 교수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 진출하든지 또는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 저는 그만큼 현장에 직접 사업을 한 사람이고 또 달러도 저도 많이 벌여들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33살부터서 달러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달러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진출할 비즈니스 가려면 정부에서 3,000불 이상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3,000불을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하고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달러 시대에 달러를 벌려드리지 않으면 사업가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리비아도 진출하고 제가 나이지리아까지도 진출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해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율 관계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율이 제가 볼 때는 1,700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IMF 우리나라에서 2,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670원이 2,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유학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 우리 국민이 정신을 잘 안 차리면 외국에 유학 가는 데 다 철수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1,700원, 1,800원 그런 환율을 가지고 어떻게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에 대해서 오대 시대가 벌써 10년 전부터 경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치는 정신 못 차립니까? 뭐든 빚내 가지고 쓰면은 전부 다 해서로 돈 거다 들면 된다 그런 식입니까? 국가가 잘 되려면은 빚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에 여성가족부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아이를 내놓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31조를 쓴다. 그 다음에 제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100조를 당장 줄일 수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해서 31조 줄이고 임금비 144억 4천만 원 줄이고 그 다음에 적자 공기업을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공기업을 갖다가 민영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민영화 시키면 바로 달라집니다. 313개의 공기업이 지금 적자가 어딥니까? 3분의 2가 적자인데 가마 국가 해설을 가지고 전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없이. 이거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되겠습니까? 어제요. 물론 뭐 정치가 표 때문에 그렇게 가감하게 못하는지 그런데 한 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 번 내있을 때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한 번 혁신하십시오. 공기업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틀 전 목요일 날 국회 구간담회실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올라간 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이걸 뭐 팔지 마라 규제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반기업적 정서가 있잖아요. 이 운동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회주의적인 그런 평등 의식이 있어가지고 강남에 무슨 이 졸부들 이거 때려잡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더 악화된 걸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반기업적인 노조 이런 인식을 갖고 친노조식으로 해서 이 경제정책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문제가 처리가 양산이 되면은 이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가, 그 다음에 권력이 국문을 강요하고, 갈라치기. 그게 강요한다는 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갈라치기 뿌리잖아요. 내란제다, 내란제,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저는 칼에 들어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 부정선거 그거 바로 잡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알죠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이라는 터를
세워가지고 그런데 에너지를 갖다가 국가가 낭비하면은 나라 발전이 되겠습니까? 아니 방송에 한 달 하니까 예. 국민들 여론조사를 우리는 했는데 모르잖아요. 아니, 내란에. 방송에 예. 내란자를 한두 달 이렇게 퍼뜨리니까 이 가짜 뉴스도 국민들이 그냥 젖어버려 가지고 예. 윤석열이가 12.3 내란죄라 카니까 카더라 해서 그냥 수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국민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 선포를 해놨냐. 그 선거 관련 독립기관이라서 대통령도 타치 못합니다. 예. 우리가 부정선거에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말을 하고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진정을 하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를 고쳐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근데 이걸 뒤집어 세워가지고 무조건하고 무슨 뭐 이상한 아니 내란으로 무슨 내란입니까 그게. 예,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치와 야당과 여당과 협의를 해서 중간 지점을 찾아야지 무조건하고 내란을 뒤집어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국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잘못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전투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예. 사전투표. 네네. 예. 그리고 예.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73%를 갖다가 큰일 났네. 애국의 식료품을 식품을 배추 심지어 배추까지도 사 먹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추요. 근데 왜 이런 과일이라든지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인건비 때문에 적자기 때문에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감 그러니까 배추를 달라해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 그런데 애국 사람도 들어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하루에 16만 원부터 18년 한 달에 18만 원 줘야 150만 됩니다. 한 달에 150만 받아요. 예. 월급 200만. 예, 150만 예. 200만 원인데 아니 청년들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일비를 주고 예. 어떻게 사과니 뭐니 배추니 알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국가에서는 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초임을 그래 올려줘 버리니까 그거 보험까지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농촌에 보면은 일할 사람이 없는데 엄청나게 농촌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지원을 하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촌은 또 할 말 연료값도 말이지 싸지. 농촌 할 만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외국 사람을 데려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심각한 먹여주고 문제가 재워주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거 이제 손가락 운동을 하거든요. 예, 손가락으로. 예. 아니 수업을 하는데도 이걸 잠을 자거나 손가락 예, 운동을 예. 한단 말이에요. 네. 앞에 한 10명만 앉아 듣고 네네. 뒤에 가면 스마트폰 장난질 하거나 마지막에는 자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깨운다고 해먹었거든요. 교수할 때. 그게 아까 지적한 대로 주입식 교육 때문에 안착이 됐어요. 예. 수용성 교육이 아니라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PT를 가지고 다다다 하다가 끝나고 그러니까 대학도 그래. 교수님도 대학 교육할 때 PT를 했잖아요. 예. 하고 그냥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그냥 헤어지면 그뿐입니다. 그런 지금 식으로 교육이 몇십 년 동안 해왔어요. 지금 그걸 수용성 교육을 바꿔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심각한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기도에 예. 공장들 제조업 분야 예. 70% 80%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 자, 그러면 이 젊은 층들이 지금 여기 한 인건비가 한 150만 원, 200만 원 그런 상당이에요.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데 이 우리나라는 7급, 8급, 9급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친다고 지금 잔뜩 치자고 있잖아요. 잔뜩. 네, 고시고요. 그래서 저도 행정고시 공부하다가 뭐 때려치우고 이제 유학 갔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제조업이든지 농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넥스트 스텝을 해가지고 차차가야 되고 그런 게 또 하나 문제가 있고 지금 농촌에 어떤 방이냐면 버스를 타면은 그 필리핀 그 캄보디아 아줌마들 있죠. 외국인들 마다 캄보디아라든가 필리핀 미얀마 이쪽에서 그 여자들마다
네. 다문화 가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 그 농촌이 지금 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장가도 못 가 생겼어요. 오래됐어요. 그게 10년, 20년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한번 하고 싶은 우리 저 기성세대들이 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통 문제 내 자식은 9급이라도 공무원 해야 된다. 일을 안 시킵니다. 590만 명이 아예 취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100만 명 이상이 무의도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실업 문제를 방송을 안 하잖아요. 예, 방송을. 그래서, 예? 그런데 국가가 동료라고 일을 합시다. 대통령이 그런 이념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일을 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연두 교무회 할 때, 내각 회의입니까? 할 때, 실황하고 했는데, 인천공항에 어떻고, 그 잔챙이 잔소리를 봤죠? 예, 예. 그 기도 안 차요. 기도 안 차요. 예, 예. 우리 완전 수준 미달인데, 사람이. 예. 수준 미달 아닙니까? 완전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만 믿지 말고, 예. 우리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 학부형들이 아이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키는데 학교에만 너무 믿지 말고, 학교는 학문을 배우는 것이지 사회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일하게끔 해야 되고 공무원이 되나. 이사장님, 제가 예. 생각나는 게, 초중고에서 수업을 하는데 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야단을 치지도 안 해요. 예. 한 시간을 쿨쿨 자는데 스마트폰을 하는데도 그 선생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하고 나가버려요. 이게 실태예요. 한국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니까요. 예, 교육 정책이 지금 현재 무슨 상담사다, 뭐 이래가지고 뭐 몇 개 대학에서 하루 1년에 5천 명 이상 돈만 자꾸 들어가니 5천 명 이상 돈만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대부분이 이념 교육이 대한민국 이념 교육이 안 되어 있고 역사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만나서 상담하면 그냥 돈을 넣어줍니다. 그냥 되죠. 예, 넣어주면 내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이거 정말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학교 수업이 5시에 끝나고 예, 저녁 먹고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소위 과외 수업을 가잖아요. 예,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집에서 부모님하고 국가라든가 역사라든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그 청소년이 어른 되는 과정에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졌을 때 부모가 마누라한테 자식 그 땡을 맡긴 상태거든요. 남편들이 바쁘고 돈 벌러 가러 왔다 바쁜데 그 부모 엄마들이 마더가 자식들에게 밥 먹으면서 뭐 이야기한다고 보십니까? 이 사장님, 나 진짜 한 말이에요. 한심하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야, 너 수업 이제 밥 먹고 가서 과외 수업 영어 수학 잘해라? 예, 예. 그거 아닙니까? 예, 아니, 예. 공부 잘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공부 잘하라. 예, 예. 나라는 지금 왕창 무너지고 있는데, 예? 공부 잘해, 학원 가라. 그 이야기 뺏기 부모가, 엄마가 뭘 이야기 하겠어요? 세상일은 저 아버지가 알지만은 아버지는 자식한테 가정교육을 엄마한테 맡기는데 그 엄마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빠보다. 어찌 보십니까? 참, 정말 이게 하도 오래 그게 이런 제가 이어온 것이 1990년 3당 합당 후부터서 김영삼의 정권을 잡을 때부터서 이제 이게 사살 이렇게 커져 왔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가정교육에 가차원 일본만 해도 가정교육을 제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오생이라든지, 일본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한 대로 가정교육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내 자식도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는데, 내 자식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처럼 그냥 학점만 맡기는 거 있잖아요. 링컨이. 예. 링컨의 어린 시절 전기를 보니까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예요. 예. 계모를 잘 만났어, 링컨이요. 근데 예. 링컨이 엄마한테 받은 게 뭐냐면 엄마가 계모인데 성경책을 줬답니다. 예. 링컨한테. 그래서 링컨이 처음에 독서하기 시작한 것이 바이블. 이게 성경책이라 그래요. 이게 교육 기본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점심 때 남편 그거 저 카드 말이죠. 어? 예, 은행 예. 가지고 비싼 데 가가지고 예. 점심에 저 뷔페 먹어가면서 2시간, 3시간 수다 떨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걸 하나 더 배우려 해야 되는데 잔뜩 점심 때 먹고 은행 카드 끌고 수다 떨고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6년인가 7년 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예. 그 적십사 총재가 대상그룹의 그 유일한 여동딸 김성주 씨가 적십자 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이제 서머 포럼에 가서 연설을 해놨는데 우리나라 여성이 더 남자는 일찍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더 학벌도 높고 더 일자리도 많은데 여성들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거의 다 대학 나오고 그랬으면서도 아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내고 난 다음에는 모여서 좋은 데서 좋은 식사하고 커피나 마시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3시간, 4시간 예, 그랬어요. 예. 안타깝다. 그걸 그렇게 지적하니까 여성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건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김성주 총재만 바보가 됐더만 그 사람, 그 여성은 일찍부터 전 정부가 미국이고 가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한국 여성들이 좀 너무한다. 너무 사치스럽고 소비를 많이 하고. 아니 그 일본하고 예. 일본하고 미국의 예, 예. 남자들도 예. 이 카드 완전히 재산권도 완전히 안 맡긴대요. 예, 100% 한 50% 정도 맡기지. 예, 예. 이차차 이혼했을 경우에 예, 예. 틀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봉급이든지 그 경제 문제를 완전히 안 믿긴다. 예, 예. 일본, 미국. 그런 데는 우리나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현상이 생긴 것은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이 남자는 일선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소득은 여자한테로 보내서 애들 가정교육을 잘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역사가 이어오면서 부인한테 다 소득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오면은 여성이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못된 여성들은 그런 걸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현대백화점에 카드 쓰는 걸 보면 500만 원 이상 쓰는 건 전부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아니 그 제가 예. 제가 지금 사람 지금 누구라고 말하지만은 집사람 50대 아들이 좀 나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 늦게 나갔는데 네네네. 50대 학부인인데 아파트에 멀쩡한 가구인데 1년 2년 됐는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또 새 거 사고. 그게 병이죠. 예, 예. 그리고 통장을 그 젊은 50대 여성인데 남편이 그 봉급을 쇼핑해가 다 썼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남자가 돈 버는 기계라는 아니, 그게 말이요. 많이 머신이라니까. 방금 통계가 예. 현대백화점에서 쓰는 거 카드 쓰는 거 통계를 했는데 5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이 전부 여성 가정주부다 이거지요. 아니 그 제 아파트 가보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불 켜고 가면은 예. 멀쩡한 가구라든가 이런 밥통이라든가 아니요. 컴퓨터 멀쩡한 건데 1, 2년, 2, 3년 쓰는데 그냥 버리는 가구들 예, 그거 예. 잡으면 그거 끊지면 행제예요. 그래 여성들이 좀 자중을 하고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런데 교수님도 대학에서 정년 퇴임했지 않습니까? 사모님도 교수로도 전년 퇴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으로 부부가 사십니까? 제가 그거 하면 우리가 밑에 사람만 국민만 나무를 할 것이니까 우리 윗사람들이 병원에서 지성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도 부끄러워서 근데 저도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집에는 이제
그 세무 회계 쪽이고 그래서 예. 좀 절제를 하고 하는 편인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근데 이제 사십니까? 저는 이제 집사람들 다 검소하거든요. 예. 이제 공통점 다른 건 하나도 안 닮았는데 예. 물건 아끼고 반찬 먹는 거 함부로 안 버리고 음식 같은 거 네네. 가구든지 뭐든지 이제 완전히 망가질 예. 때까지 만년필이든지 차들 뭐 10년 20년 해서 20만 마일 그리고 거의 저하고 집사람은 뭐든지 이유 없이 버리는 게 없습니다. 음식이라든가 가구라든가 네, 컴퓨터 네, 이런 게 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는 닮았고 네. 다른 운동이라든가 취미 이런 거는 영업 정반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 이제 제가 그래서 묻는데 예. 말만 그래야지 예. 진짜 그 겸손하게 사는 사람 겸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연금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연금 타면은 중산층 이상 그래도 저 사실 거고 그래도 우리가 돈이 좀 넘으면은 또 사이에 이제 뭐 무료 강의를 한다든지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주가 배우면은 할 일이 많을 건데 예. 왜 여성들이 그렇게 무유도식 하느냐 그거 지적하다가 혼났어요. 니나 잘해라. 예. 그러고 근데 우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60대 70대 여성들이 이제 그 뭐 배우는 건 많습니다. 근데 남성들하고 다른 게 뇌 운동 그러니까 마웨이예요. 차이가 남성들 차이 배우는 거하고 여성들하고 시민단체 차이는 남자들은 그래도 공동체적인 국가 사회적인 거를 같이 하는 거를 좀 배우고 지식 같은 것도 근데 여성들은 이런 겁니다. 내 가정, 내 취미, 내 건강 이런 대로 바운더리가 패밀리 구조로 마이웨이식으로 굉장히 내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중에서 이런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당장 내한테 재테크 돈이 되지 않는 거 당장에 이런 그 지식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역사니 철학이 이런 문화 이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하다고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대학을 나온 여자인데 우리 이제 후배 이제 뭐 부인 되는데 뭐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산도 많이 받고 돈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돈도 자기는 많이 쓰고 돌아다니면서 매일 먹는 데만 매일 연구하는 겁니다. 먹는 데만. 근데 사회에 내가 태어나서 봉사를 좀 하겠다 하는 것을 전혀 안 가지더라고. 내가 좀 그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 봐도 먹는 데만 치중했지. 자기 먹는 데. 아니 지금 저 이주천 유튜브 안 봅니다. 먹는 데만 지금 눈이 부푸고 유튜브 들어가요. 그래. 조회수 안 올라 죽겠어요 지금. 이사장님 좀 사이 좀 먹는 것도 우리가 보람있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뭐 아메리카도 먹고 해도 이게 건강을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유산 받은 가지고 자기 거다 하고 그냥 먹는 데만 저기 재우치고 천연 뭐 그분도 저 천주교 시자인데 천연 봉사 안 합니다. 그 요거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 교육 문제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 초대 교육부 장관 어떤 교육 계획 한다 하다가 어쩌게 하다가 저 그만두고 이런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 참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참 안타까운 것이 이런 교육 문제를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하고 노조 문제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조는 경제하고 관련돼 있고 교육은 전체적인 그 이 국가 경쟁력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만 7살에 학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럽의 어떤 나라는 5살 때 가요. 5살, 6살. 왜냐? 지금 국민학교 5학년이면 월경이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막말로. 그러면 뭐냐면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제가 어릴 때에 이거 8학년이 1학년이 아니에요. 이거 저 스마트폰 이런 거 지력이 보는 그런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또 해외 여행을 보고 해서 10살 되면 이거 보는 거는 지금 머리가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러면 7살이 아니고 이게 유치원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유치원에 들어갈 돈을
지금 학령 인구를 7살이나 제 아이디어인데 6살로 내릴게요. 유아원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졸업 인구를 지금 국민학교 644 제도 아닙니까? 예? 644. 학령 인구를 1년 내지 2년 내리고 644가 633이 6334입니까? 제도. 예. 이것이 다른 나라는 이거 좀 체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634 제도는 이게 이 19세기까지 산업혁명 시대까지 체제라 하기 때문에 네. 유럽의 각국은 이 계획을 먼저 시스템 바꿔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외국인 또 많이 왔다가 다시 근데 하잖아요. 이지호 이제 교육부 장관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보다는 공적으로 그 정책을 최고 저는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그 사람의 주입식 교육으로 하고 우리 한국사도 선택으로 그 사람이 한 이지호 걸로 알고 장관. 있습니다. 예. 저는 예. 한국사는 바로 대학을 갈 때 필수로 해야 됩니다. 한국사야 우리 역사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한 애가 어떻게 한국을 아니 알겠습니까? 그 로스쿨 해가지고 예, 변호사 예. 시험도 사법고시 그래서 한국사 없애버렸어요. 저 이명박 정부 때 뭐 이렇게 선임이 됐는데 내 이 사람을 제일 미워합니다. 이조. 예. 개인적으로 이조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을 또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또 교육부 장관을 시켰다. 개념이 없죠. 로스쿨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윤석열 법한 인사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인사에서. 아니 그 법조문 한 사람이 법전한 사람이 예. 역사는 깡통 아닙니까? 아니 삼교 초론인가 그 사사성어가 있잖아요. 삼도 초론. 그 삼국지는 뭡니까? 인재를 위해서 아니 윤석열이가 삼국지 읽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야지. 역사 인재라 하면은 뭐 저 이주천 뭐 저 이 온양이도 계시고 여러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여론을 들어 찾아다니면서 교육에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가만 앉아가지고 뭐 저 술만 가만 술만 앉아가지고 마시면 자기가 저 한남동에서 국수나 먹고 해서 제게 아니 국수만 마시면 좋은데 예. 폭탄주를 그리 좋아한대. 폭탄주를. 그때 예? 그러니까 탄핵 안 당했는 소맥이 환장했다 그러잖아요. 예, 소맥이. 예, 그래서 예. 12.3 비상계엄에 소맥 먹고 폭탄주 돌려다가 12.3 계엄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 정체성이 무너진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또 무너졌습니다. 예. 편가르고 자기 태안. 이게 교육제도가 제 생각에는 하향 더 일찍이 학교를 보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634 제도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일찍이 예. 하여튼 졸업시켜서 공장이든지 회사로 보내야 돼.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리고 늦었지만은 한국사 교육은 필수로 해야 역사 됩니다. 교육도 지금 시켜야 되고. 예, 이게 반드시. 그러고 또 이번에 반드시 제가 저 필수로 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머리 좋은 게 예. 법대 의대로 몰리잖아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네. 아직도 공대 몰리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공대는 제조업의 원산지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복귀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의사 정원 2,000명 한다다가 지금 예, 빵꾸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AI 시대에 법관도 AI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명예훼손 이런 판결 이런 거는 AI가 한다는 시대가 옵니다. 예. 기본적인 명예훼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의대 약국 기본 감기약이다 뭐다 이런 약 처방은 예. AI가 약 처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2,000명이 있으면 이게 인구가 과잉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바보 같은 정책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해다가 윤석열이가 지금 아직 감옥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시대 추세로 볼 때 이게 지금 그 의대 법대로 가는 이런 거는 이건 병적인 예, 예, 나라에 예, 망치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게. 네, 예? 예. 그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트럼프도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벌린 거 아닙니까? 관세정을. 예, 예, 예. 그만큼 제조업이 일하는 기본 소득 아닙니까? 근데 기본 우리가 소득. 정치 안 하니까 나서서 투쟁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투쟁력이 사실은 산업 쪽이라든지 네.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은 투쟁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 나서 막 이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한단 말이죠. 예. 범죄자도 예. 뭐 국회의원이 되고 우동 완장 차면 나 민주화 세력이 되고 완장만 차면 별 뜻도 달아요. 예, 그래서 감옥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전라도 쪽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군산의 GM도
어떻게 뭐 철수 다 하고 말이지. GM 근데 철수했습니까? GM 철수하죠.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시간 문제. 예, GM은 예, 저 군산에서 GM 예, 공사 그런데 못해요.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는, 동정에 불을 켜지고 잘 돌아가는 전라도로 만드세요. 그래야 아마 군산도 그렇고 강주도 발전이 됩니다. 그래 안 하고 거기에 가면은 다 망한다. 전라도 가면은 기업이 노사 때문에, 노사가 아니라 노동자 때문에 다 망한다 하면은 거기에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투자 환경부터서 좀 바꿔야 된다 하는 전라도 어른들이 좀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데모 아니 그러니까 자제하도록 아니, 해야지. 지난번에 우리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이 전라도에는 어른이 없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거 참 어른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나무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문익환 목사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뭡니까? 돌아가시지만 나무라는 사람. 그 제주도에 아니 기독교 교계도 장로 그 신학 박사들도 많을 텐데. 아니 거기요? 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목사가 많은 데가 강주 지역이 경남입니다. 목사들이요. 예. 목사들이 해마다 전라도 그 목사 안수가 제일 높아요. 예. 아마 장로 목사 합치면은 교계에서 기독교 차지한 비중에서 전라도가 제일 많을 겁니다. 30%.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직이 뭡니까? 사회의 부조리를 선도하고 사회 공기인데 여러 공기. 가지 공기.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전라도 교계에서 예.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교수들도 그 침묵하고 있고 침묵 속에서 나라를 완전히 지금 이런 때 할 말을 좀 안 하는 게 나도 안타까워요. 내가 아니 너무 조용하잖아 지금. 전라남도만 하더라도 교회가 5천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남대학이라든가 군산에 전북대학교 지성호가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국민의힘 그 위원장인데. 주성호 예. 자, 그 장애. 사람은 사람이 됐더라고. 아니 전라도에서 교계에서 네. 원로 목사들이 예. 대형교회 원로 목사들이 이건 안 됩니다. 전라도를 살립시다.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죠. 옳은 제가 말이죠. 신광교도 있고 전주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이거 광주에 대형교 목사님들만 설교 잘합니다. 근데 빠진 게 있어요. 국가가 딱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참 좋습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헌금 많이 내주십시오. 복 받읍시다. 아니, 좋은 말만 다 하지. 좋은 말만. 예수 가라사대 어쩌고 하는데 대한민국 위기란 말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나 뭐나 구조조정을 하고 잘 돼 나가려면 뼈를 깎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김상희 이사님께서 저한테 책 제가 당한 것이 국가가 먼저라 그 칼럼지를 쓰셔가 제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그 인연으로 네. 지금 전라도 목사들이 국가가 우선이다. 네. 우리 모든 기독권인이 시장 로컬리즘 전라도 제일주의 때려쳐라. 예. 우리 반성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손잡고 나가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전남대학교 교수, 원대 교수 이거 전북대학 교수들 많은 거예요. 예. 박사들인데. 그래서 나 기가 찹니다. 저 밑에서 예. 저 미래지도자 과정을 군산대학 다니다가 이제 수료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 면담에서 자기는 태어나서부터서 이승만, 박정희 욕하는 것만 듣고 자랐다 이거죠. 아니 제가 기가 찬 게 기가 찬 거야. 기가 찬 게 예. 제가 새만금 사업한다 해가지고 그 뻘을 메꿔가지고 그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새만금 그쪽에 방조제 해가지고 네. 제가 익산에 있으니까 원대에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10번은 넘게 갔어요. 새만금 사업 그쪽에 그 태풍 태양광이래 한 데를 그 막노라고 생선에서 먹고 하는데 그것을 전두환이가 이 5.18 그래가 희생자도 많고 해가지고 80년대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해가지고 호남을 화해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전두환 노태우 초상 하나 없어요. 사진 하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전라도는. 그 어마어마한 국가의 자본을 투입을 했는데 세계 스카우트 대회인가 뭐 그렇게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것도 강원도 갈 건데 말이야. 강원도 갈 건데 돈 받겠다가 끌고 가지고 파토한 거 아닙니까? 돈이나 쓰고 말이지. 그따 짓하고 말이지. 부끄럽지도 않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스카우트 회원들을 서울로 이래가지고 그냥 체면을 세웠는데 예. 야 참
근데 너무 얼굴이 이거 철판이야, 철판. 배은망덕 하면 안 되잖아. 예, 기본이 안 되죠. 인간관계에서 기본이 은혜를 입으면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뭘 업적이 있으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인간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가도정부 때부터 12년 동안 미국으로부터서 52불을 경제 원조를 그게 12년 동안 253억 불입니다. 받아서 우리를 빨갱이나 우파나 뭐나 할 것 없이 그걸 갖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살아놓고 그자들은 그 좌파 고정 간접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조상 어머니가 다 그래서 연명을 했는데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그런 배은망덕을 보통으로 생각하니까 뭐를 가지고 후세들이 배우겠어요. 지난번에는 말하자면 그때 유모차 사건이 있었잖아요. 유모차. 예, 유모차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 해가지고 유모차들이 물대포 소지가 그걸 맞대응하기 위해서 민노총이 개발한 게 유모차에 어린애를 내세우고 최전방에서 진격해가지고 경찰들이 주춤해가지고 물대포를 못 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뒤에 어떤 풍경이 벌어졌냐면은 아파트에 유모차에 개를 끌고 애는 안 놓고 유모차를 개 끌고 다니는 게 유행이 있었는데 우리 이거 어째 됩니까? 이 사람 나 기가 차세요. 예? 근데 지금 인식이 아니 지난번에 이틀 전에 마누라가 뭐로 TV를 틀었는데 제가 언뜻 봤어요. 근데 6시 30분입니다. 드라마 틀었는데 애완견 때문에 소송이 된 게 드라마예요. 애완견 문제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하니 고소고발하고. 참. 실제로 제가 8시 일주일 전에 6시 30분 드라마 봤다니까요. 이거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이가? 예. 나는 뭐 그것까지 못 봤는데 참 자, 깜짝 놀랐어요. 한심해. 예, 한심하네. 걔가 자기 가족보다도 더 좋고. 예. 우리 그래. 공 교수님. 그래 말 압니까? 예. 제가 뭐 방송이 다 되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여성가족부는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임무를 받고 태어났는가. 예. 우리가 다 교회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리고 부영그룹의 회장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는 직원들에게 이력서적으로 70명한테 70억을 줬잖아요. 그랬을까 벌써? 예. 부영그룹에서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돈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담은 이럴 거해서 너는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인구 증산에 대해서 우리의 교육원에도 그런 과가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좀 담은 뭐 몇천만 원에다 주가지고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여성들에게 아이를 그냥 임무가 아니라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된다 이런 기본을 가르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 있다고 70억 펑펑 쓰고 말이지. 예. 아니 그러니까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진짜. 아니 지금 구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자손을 번성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라 은총을 받아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의 자연의 질서예요. 애는 여자든 애를 낳는 게 자연의 질서고 의무고 권리입니다. 기본 절수입니다. 절수 권리고. 그걸 무시하고 나는 뭐 부부생활을 하는데 부부생활은 즐기되 나는 애를 낳지 않겠다는 거는 이거는 이런 이기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를 끌고 다니는 것이 나는 즐기되 내 의무는 안 하겠다. 왜냐면 애 보면 1년 6개월 1년 같은 경우는 부부생활 제대로 못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 그걸 못 즐기니까 개를 넣어서 살겠다. 자손을 낳지 않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6세기 중반에 헌난스러운 그런 우리가 허균 누이합니까? 허균. 헌난스러운 허균. 나는 왜 남존여비에 조선에서 태어났을까 한탄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임당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역사가 바뀔 겁니다. 네. 여성의 역사가 바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성의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도 저번에 내 글로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독신으로 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대통령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는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을 애 낳을 수도 없잖아요. 예.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런데 결혼한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좀 낳으면 좋겠다. 예.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는 데는 여성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런 말 한마디 못하는지 한마디 안 했죠. 모르겠어. 한마디 안 했죠.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요것도 뭐 안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요것도 거예요. 내 진실 내가 뭐 부정이 없다는 진실은 세월이 가면 알 거다.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의 이런 전신에 대해서도 뭐 뭉쳐야 된다 그런 말인데 그보다 좀 세게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장서서. 그거하고 제가 네. 좀 발언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세계사 보면 여성 대처 수상 네, 남편이 네. 있었거든요. 예, 남편이 예, 선거를 대처 했고 독일의 메르켈 수상 메리켈. 소송도 어. 그 가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예외적인 것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예. 그 헨리 5세의 예. 딸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제 독신을 했었는데 현대의 미국도 그렇고 이제 여성 정치가들이 정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 유권자를 볼 때 기본 영역은 군복무거든요. 예. 윤석열하고 이재명 이명박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을 받은 것이 군대 안 간 거였거든요. 군대 안 갔다 왔죠. 근데 네. 외국에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성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설치고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당신 결혼했어. 당신은 애를 가졌어. 이게 기본이에요. 예, 예. 그게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메르켈하고 대처 여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예, 명백하게. 그러면 자신이 이런 결점이 있을 때 자신은 나는 이래서 부족했다 하고 어떤 모션을 취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제일 문제였어요. 그게. 제가 79년, 81년도에 영국에 주로 많이 리비아에 예. 진출을 해서 예. 우리 사무실을 피카다리 섞어서 빅토리아 여왕 동상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잘 아는데 국회 영국 이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가는데 그게 81년도가 모르겠습니다. 대처수상에. 그런데 고정적인 영국 철도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냈잖아요. 철도 노조, 예, 예. 광산노조, 또 노조를 예, 광산노조, 철도 노조. 그래가지고 왔는데 총리가 이제 국정 보고를 하는데 뒤에 와서 시청하는데 와가지고 수당 내놔라 부활시켜라 야단이 났어요. 근데 제가 가봤어요. 예. 그런 거고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연설을 하다가 딱 꼬라보고 조용히 해. 딱 조용히 해 그러더라고. 조용히 해. 그러면 생중계 되고 있어요. 생중계. 대한민국 노동자 수당을 완전히 없애겠다. 딱 그러더라고요. 호호. 수당을 없애겠다. 우리나라가 더 큰일 났는데? 역사 기록이 될 겁니다. 저는 거짓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수당 다 없애겠다. 노동자 수당 다 없애고 철도 이것도 자율서 국영으로 해서 완전히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떠들다가 딱 입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 드려야지. 버려. 우리는 노동자 뭐든 그래서 내가 아까도 했다. 국가 엘리트가 국가 권력이 그냥 일반 국민에게 다가서서 인기주의로 나가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처가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화학과인데 예.
교회 예배도 그렇고 수업에 예. 대처가 남다르고 다른 것이 예. 맨 앞에 있는데요. 예. 좌석을 어텐딩 교회도 그렇고 맨 앞에서 교수 수업을 그렇게 경청했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미제스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사람을 런던에 불러가지고 실제로 경제학 가의 수업을 받았답니다. 경제학을 화학과 네, 출신이니까 네, 네, 네. 이 아무래도 경제학 깡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네.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우리나라 이 정치학자들 정치가들 경제 문제라든가 자기 모르는 문제, 역사 문제 분야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아는 공부 체제에서 안 하죠. 안 공부 안 해요. 하죠. 그게 문제예요. 공부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또 공부할 시간도 없고, 영국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 타면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홍기표인가, 장기표. 그 장기표, 사람 예. 장기표 선생이 주장했습니까? 한 달에 월급 6천만 원으로 낮추고, 국회의원 200만 원 낮춰야 된다. 각종 특혜 줄여야 된다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은 봉급쟁이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지. 우리나라는 완전히 봉급쟁이로 전략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말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돈을 많이 주니까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주니까 아니, 그렇다. 이사님, 국회의원들이 외국 가면요, 예. 관광인지 쇼핑인지 모르지만은, 예. 전부 다 프리패스예요. 예. 공항부터, 전철부터, 모든 게 공짜고, 식당에, 하여튼, 이 사람들 특권이 말도 못해요. 비행기 같은 거 철등석에다가 가만히 있어도 현찰로 해가지고, 세이빙 되는 계산이 하면 월급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를 남는 대통령이 되려면 정치부터 혁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나간 거 이야기 했습니다. 뭐 예. 범죄자니 뭐냐 그거 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지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정치 혁신을 하십시오. 아니, 근데 김현지가 딱 옆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예, 예, 아니, 예. 김현지 여사님은 예, 아버지 엄마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박주현이가 뭐 담양에서 나와서 광주에 제일고등학교 나왔다는데 그건 구라고 초중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 명도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어디 사람입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도 있고 정치에 맥히고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임기 동안에 뜯어 고치세요. 다수당에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예. 200명으로 300명에서 200명으로 국회의원 각종 특혜를 줄이세요. 국회의원은 봉급쟁이가 아닙니다. 다른 어느 영국이나 이래 보면 6천만 년 봉급은 안 줄 수가 없습니까? 6천만 원 정도 주면 됩니다. 그런데 1억 6천만 원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먹는데 포식을 하니까 일을 안 하잖아요. 아니 이사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예. 과연 300에서 200명을 줄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할 힘을 갖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할 걸 어떤 믿어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예. 100명 줄이라고 하면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할 것 같은 겁니까? 안 하지요. 물론 안 하죠. 하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이 나서야죠. 국민 나선다고요. 예,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2주 전 교수님이 저 말이 지금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도 따라서 하도록 해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이 바꾸는 거지 정치는 스스로 바꾸는 근데 건 김현지 없습니다. 여사하고 좀 통해서 바꾸자고 해야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명으로 줄이고 예. 그다음에 봉급을 6천만 원으로 줄이고 봉급 삭감. 그러지. 각종 특혜 줄이세요. 예. 왜 국회 헬스를 가지고 그렇게 낭비하며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공공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여야 돼요. 그것부터서 솔선수범만 하라 이거죠.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개혁을 실행을 하면은 역사에 이재명 대통령은 남을 겁니다. 전임 대통령이 못한 것을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새 대통령에게 다 주문을 했습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탄핵이나 다 당하고. 못했잖아요. 탄핵이나 당하고. 아무도 잘못이 없습니다. 탄핵이나 당하고. 자기 당도 제대로 말이죠. 리더 못하고.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지경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다수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깎아버리고. 그래서 계엄이 일어나는데 계엄을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역사가 기록이 될 건데. 그런데 이재명은 뒤집어 씌우는 명소라서. 그래요. 저렇게 무슨 말이지, 비상계엄이 말이지, 잘못됐습니까? 이거 부정선거, 바꾸자 그러고, 그 다음에 18분인가 28분인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끔 했잖아요. 다수당에, 그 숫자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방송도 안 하거든요. 잘 모르는데, 이거, 이조천,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짜다, 가짜다, 대통령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짜가 진짜로 둔갑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가 올바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국가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혁신을 하십시오. 대통령 되었는데 어쩌고 어째서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정치를 잘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줄 겁니다. 정치 잘했어요.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하나의 경제인입니다. 경제만 잘 되면 국가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 중점으로 해서. 그래서 참호를 잘 세우고 7,800원이가 아니까 그거 무마시키려고 법무부 장관이 말이지 신중히 생각해라. 항소 포기 그따위 좀 하지 마세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합니까? 그따위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런 놈을 법무부 장관은 당장 모가지 자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일에 이재천 TV에서 좀 앞장서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도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 선동한 것은 없습니다. 선동하려고 제가 여기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면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수용하라 이거지요. 예. 상고초래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상고초래 해서 인재를 위해서 미국이라도 찾아갔어요. 나라 경제, 나라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라도 찾아가서 말을 듣고 우리 교포도 얼마나 인재가 많습니까? 좀 찾아가서 노력을 하세요. 인재가 국회를 살리는 겁니다. 인재가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방위로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전방위로. 정치만 아닙니다. 사업 전반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를 모른다.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GDP에 50% 넘어가고 60% 넘어 IMF가 오는데 그것도 걱정하는 참모가 없다 이거죠. 경제 참모가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재명 정부한테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이게 건의를 받아주세요. 예.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잘하는 대통령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념탈이나 하지 마세요. 예. 대한민국은 좌파나 우파나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국민인데 정치를 잘하면 왜 좌파가 이렇게 늘어나겠습니까? 정치가 잘 못하는데 좌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우파 좌파 하는데 좌파가 그 사회주의 이념에 가까운 거 좌평양 하기가 그런 아닙니까? 예.
근데 정치가 내 편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야당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님도 보니까 잘 하대요. 그 초심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공천 잘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국민의힘이 되세요. 경쟁력이 있는. 예. 어디 가서도 국회의원 되면은 영어도 좀 하고, 어느 저 애국의 기업가가 나오면은 만나자고는 만나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영어로 갖고 하고 말이죠. 예. 그런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좌파 대통령이 영어를 제대로 잘 못하죠? 나는 문재인도 그렇고, 뭐 좌파 대통령 영어를 제대로 잘 못하대요. 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투쟁한다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뭐 대학에서 뭐 한 게 뭐 예, 대모만 예. 있지. 영어를 지금 세계가 영어를 못하면은 끼릴 수 있습니까? 문재인도 영어 버벅거리고 예, 이재명도 예. 버벅거리는데. 예. 그리고 이 자리에 서는데, 임해행정국을, 저도 이제 글을 쓰다 갔는데, 임해행정국을 좌파나 우파나 절대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칼럼을 통해서 내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 임해행정국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좌파 대통령이지 우파 대통령이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든, 그 의미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은 2번이나 불렀잖아요. 임해행정국을. 대통령 된 사람이 임해행정국의 뜻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통령 되는. 그러면 빨리빨리 해도 준비를 해야 되겠면 대통령이 어떤 자리라는 거. 예. 국가 정체성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면 지도자가 누구를 믿고 우리 국민이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믿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김산덕 이사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믿는 것 같네요. 뭐 나는 안 믿은 지 오래되는데 그래도 이거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신가 봐. 나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투표를 해서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불행한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됐었지만 잘 마치고 후임자 좋은 대통령의 장동혁이나 얼마든지 그만한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리적인 정권 교체가 되도록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억지로 끌어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번에 공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못마땅해요. 정치나.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그렇지만 내가 비판한다고 대통령 자리에 그만두겠습니까? 재미난 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을 영웅으로 끌어올린 김대중 칼럼니스트 알죠? 예, 그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고쳐 쓸 수 있을까 했었어요. 고쳐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의문은 과연 이재명을 고쳐 쓸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인데 할 수 없지 어쩝니까 뭐 해서.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고쳐지는데 고쳐 써야 됩니까? 고쳐지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이 나서서 타야들 재생 타야 하야를 하려면 국민이, 내가 이 방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지식인들이 그 이유를 타당성 이유를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하고 우리하고 반대 정당이고 뭐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도 타야 빵꾸 난 걸 떼어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정말 말이지 이렇게 환율도 높아지고 뭐를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뭘 원하십니까? 마지막 마무리하겠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대통령이 자꾸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세요. 근데 김현지가 코치를 하면 그거 금연지를 카트하기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환율은 올라가죠. 기름값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가죠. 농촌의 인건비 때문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전부 다 수입해 먹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근데 김민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지금 가공해서 그게 조금 남는 게 이제
이게 무역에 이게 파워만 컸지. 껍데기. 실제로 남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무역에 대해서 파워만 컸지.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가공해서 그래도 무역을 하니까 그거 갖고 애국 농산물을 사와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배추도 하고 정말 다녀보면 우리나라도 큽니다. 아니, 정말 묵어 있는 땅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제 이야기는 저 그런데 60년대 인건비를 줄이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그리고 애국인 노동자를 줄여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영국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영국이 예. 이슬람족들이 돌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는데 제가 대영적이라 하면은 세계 식민지를 갖고 있는 태양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60년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인기가 있는 게 비틀즈. 그 비틀즈 음악 세계 수출되고 제가 잘 부른 노래 따라 부르는 노래 잊을 수 없는 게 그 Let It Be, Yesterday 그게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이래 좀 있다가 헤어져서 눈물도 흘리고 그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사춘기 때. 근데 비틀즈가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노래가 지금 K-팝이 세계를 정복했다 그러는데 제가 불안한 게 영국이에요. 왜냐면 이 딴따로 정복한 나라 딴따로 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만보면요 건너면가지고 K-팝이 세계 정복했으니까 내가 뭐 이거나 뒤지고 우쭐해가지고 나라는 지금 골병 들어 있는데 이런 우쭐한 샴페인 통일도 안 되는데 샴페인 터뜨려가지고 세계 뭐 육국이니 육개 강국이니 뭐니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고무풍선처럼 뻥튀기처럼 됐단 말이에요. 허영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뭐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세상 다 살았는데 이 나머지 저는 그런 겁니다. 2030 세대를 이거 일깨우지 않으면 저는 절망. 이거 여기 마지막 라스트 카드라고 봐요. 예. 2030 세대가 그래도 40대 50대 제가 교수 생활했지만은 그 40대 50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그게 전교조 세대거든요. 지금 80, 90 세대들. 잘못돼서 근본 그게 문재인, 이재명을 탄생시킨 개딸들 세대, 그 개딸들. 그래서 이 40대 50 세대들요, 이재명 비판하면 그거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김대중이가 사람은 고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제가 오늘 저 강양 박사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2030 세대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여기 나라에 희망이 있다. 저는 그래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교수님도 이제 교육자니까 저는 그 동의합니다. 2030 세대들을 잘 키우지 않으면은 안 돼. 그런데 40대 50대는 이미 걸렸습니다. 아니 안 돼요. 쇠뚜껑이 돌머리 완전히 돌이에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좀 힘쓰도록 하고요. 우리가 60년대 말이죠. 60년대 저도 65학번인데 60년대 우리가 다 빛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키워온 겁니다. 지금 K-팝인지 그게 아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 우리가 배웠잖아. 오, 캐로, 아예마다 풀, 다링 아이발불주, 아이말렘 소리다, 다링 레볼베다, 나요. 이거 다, 우리가 다 부르고 세계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세계에 알리고. 이게 지금 K-팝이 이래가지고 하는 게,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K-팝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은 영 내보다 후배라서 그거 잘 모르지요. 아니 그 노래 제가 알지요. 그 노래는 제가 그 노래 알아요. 그 노래 아는데 지금 이제 정리를 좀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막 그래 하잖아요. 오늘 이제 경제 문제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사회의 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경제 문제 이거 지금 이대로라면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져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제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경제만이 뿐만이 아니고 경제 문제라는 거는 노조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 전반 문제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상승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되어야지 경제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또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제조업 분야는 청소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각성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언론이든지 시민단체든지 유튜브든지 정부가 해야 할 큰 역할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에게 그거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많이 기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국무위원 난 저는 기대점 없는데. 위원들이 예. 더 이상 한국 경제를 위험하게 만들면 하야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도 10년 전부터 국가 부채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정권 5년 동안 418억 8조를 갖다가 국가 부채를 높였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가집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안 하고 오히려 더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거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 혼자만 임기 마치면 끝나는 겁니까? 지금 국가 말이야 기밀 유출이라든 이런 거 불러다가 문재인 왜 조사 안 합니까? 문재인. 예. 대통령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를 운영을 잘못했으면. 예. 피지 천조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임기만 마치면은 궁정 같은 집을 지어가지고. 아니 문재인이가 경호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60명이 70명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형님 해주세요가 도장을 찍어줬어요. 예. 말이 됩니까? 한 10명만 돼도 되는데. 그런데 경호인이 무슨 60명 70명이에요. 문재인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 근데 윤석열이 왜 조사 안 했습니까? 문재인. 예. 윤석열이가 조사했었어요. 문제는 그때 USB라든지 국가 기밀을 누출하고 그거는 수사해야죠. 국가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우리는 남쪽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차에 붙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 자체부터서 간첩 아닙니까? 윤석열이 왜 그걸 봐주냐 이야기입니다.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거를 윤석열이가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 사나이라는 겁니까? 이제 그런 거 지나가고 그러고 이제 경제적으로 오늘 경제 토론이니까 경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가 넘으면은 위험한 상태로 갑니다. 우리가 이런 위험한 상태로 가고 이럴 때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70% 벌써 안 와야 되겠지만 IMF가 온다고 보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만 나무라 할 것이 아니라 IMF를 당하면 우리 국민이 다 당하는 겁니다. 국민이. 예. IMF는 피하도록 해야죠. 재산으로. 우리는 그렇게 IMF가 올 거라고 저는 제가 경제인으로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아까도 이야기했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것은 경제를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실업자가 축소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593명이 아예 젊은 사람들이 2030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백수들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몇 명 이상의 아예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우리가 나쁜 이런 전례를 남겨놓으면 후임 대통령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공부채 55%를 넘으면 위험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55%를 넘어서고 있어요. 공공부채가. 예, 우리 민간의 사업가들이 국가마다 가서 달러를 빌려 쓰고 그거를 제한하고 공공부채도 55% GDP의 55%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이걸 갖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오면은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하셨으니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1시간 반인데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정보상으로
뭐 핸드폰으로 검열이나 하고 그거 좀 유치하게 그러니까 하지 제가 마세요. 질문이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김 이사님 예. 지금 이제 한번 반복이 되니까 예. 또 한 반복 이제 하신 거 1시간 반이거든요. 90분 했으니까. 예, 예. 제 질문은 네, 네. 자 노무현 법적인 출신입니다. 예, 변호사. 예. 문재인 예, 고시 예, 출신이고 예. 이게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검사 출신이고 법원 예, 사람입니다. 예, 예, 이재명이가 변호사 예. 출신인데 예, 예, 예. 법정이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법안 사람들이 제일 무시한 것이 경제 문제하고 역사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예. 이 법안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이 대통령을 하면은 제일 문제가 이 말썽이 되는 게 경제적인 지시이기 때문인데 예. 군 출신들은 네,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무시한 것이 경제 문제 아닙니까? 역시 예, 예, 알기 예. 때문에 가정교사 교수를 데리고 예, 예. 공부를 했어요. 예, 예. 그게 전두환, 노태우, 문재인 그 군인들의 장점이에요. 모르면 배운다. 모르면 참모하게 의지한다. 그 상홍일 이런 사람들. 예? 그러고 뭐저 50대 전두환 밑에서 왜 한 김 누굽니까? 경제 문제 한 수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야? 상홍일 말고 또 그 경제 문제 한 김재익이 있잖아요. 김재익이. 예, 예. 그러고 노신영이 있었고, 예. 노신영 노태우 때문에 노신영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서강대학에 나온 예. 경제학파 누구 있습니까? 예, 예, 예. 그 남도구. 남도. 가정교사 박정희 예. 때는 남도구가 있었잖아요. 경제학과. 예, 예.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의 경제학 가정교사는 누구예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를 김 이사님이 가서 같이 좀 해주신가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 좌파 정부 쪽에서 이 변호사니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주석거리면서 정치하는 뭐네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경제 문제 배우려고 하질 않지 않습니까? 혼자서 잘났다고 국무회의 하는데 가관이에요. 경제가 경제도 모르면서. 이것은 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념 정치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념 정치. 이념 정치. 그렇지요. 좌파 좌익 시장 정치. 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원리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국민이 깨닫고 예. 바꿀 수밖에 없지. 표로서 바꿔야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근데 표를 그리고- 바꾸려고 부정선거 기계로 그리고 돌려간다. 내가 기계로. 그러는데 전두환 대통령도 참모를 전부 다 불러서 배웠지 않습니까? 경제를 그 배웠지 김정희한테 않습니까? 배웠잖아요. 예, 배우고. 자기도 공부도 하고. 예, 예. 청와대 비서실은 자문기관이거든요. 경제자문기관이고. 그런데 다 박정희 대통령도 배우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우면서. 주말에 남도구씨 불러가지고 예. 가정교사로 예, 코치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대대장 중령 할 때부터서 내가 압니다. 꽤 독서를 했다 그래요.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꽤 독서를 했다. 이거. 그때 영어 여자 교사를 데려다 자기의 본업을 쪼개가면서도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도. 아니 그러니까 전두환 해고록이라고 네. 지만은 박사가 쓴 전두환 해고록을 제가 보니까 네, 남방에 네. 있을 때 썼는데 전두환이가 육사 시절에 몰래 변소 화장실에서 책을 읽었다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예. 그만큼 몰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두환이가 대구 공도리 출신 대구 공고 그러고 IT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공도리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공순이라는데 대구 공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구의 경북고등학교에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복동이라는 장군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김복동. 네. 김복동이라든가 이런 노태우 경북고 출신한테 인류 고등학교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독서하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라. 예. 그러면 이재명이가 지금 경제 문제 지가 하는 듯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깡통이에요. 예. 그럼 경제 교수를 누가 붙여야 되는데. 근데 말이 뭐가 들어가지 이재명이는 안 되는 이념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너하고 이념이 그러니까. 같아져 실력 아니. 없어도 너 네.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남자라. 이 그다음에 경제학- 경제장관은 근데 이념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김현지가 코치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예. 이념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 큰일 났네요 지금. 큰일 난 거죠. 큰일 그게 났어요. 큰일이죠. 이념 정치. 김현지 말만 든다. 예. 김현지 말만.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대통령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마음이 넓고
세상을 바로 봐야 아이고 된다. 마음이 넓은 게 뭡니까? 윤석열이 아니, 잡들어가 감옥에 쳐놓고 그래서- 국힘당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아니, 하는데 마음이 넓고 해야지. 내 이야기를 아니, 듣고 왔어요. 열불 와서 지금 근데 마음이 넓고 아랑에 이제 대통령 아랑은 뭐 아랑입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보고 해야지. 그리고 인재도 상고 초려해서 인재를 찾아서 이렇게 부산다고 가고 해서 직접 가서 날 좀 도와달라. 이런 겸손한 정치를 해야지. 이념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편만 데려가지고 너 법무부 장관아. 자기 형님 조직병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예. 이념 정치 아닙니까? 이념 정치. 큰일 났네요. 정치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념 정치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 하잖아요. 이념적으로. 대처가 예. 자유시장경제 배우기 위해서 5세대 미제스를 런던으로 초빙해가지고 가정교육을 경제학 교육을 받았다는 게 대체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 했던 레이건 영화배우 딴따라 출신 예.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할 때 KBS 기자하고 이렇게 찍은 걸 봤는데 인터뷰한 걸 그렇게 봤는데 이 백에 책이 쫙 꽂혀 있었는데 제가 유심히 해가지고 그 벽에 있는 이 서적들을 이걸 좀 봤어요. KBS 그 대담하는데 고전 경제학 그 클래스 고전이 됐던 그 유명한 책들이 쫙 꽂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레이건 이거 영화배우 딴따라라 하는데 이거 아니네.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거 공부를 해가 됐네. 이렇게 그 느낌이 오더라니까요. 네. 그러게 우리 이조천 사무실에 오니까 책도 많이 갖고 있는데 진짜 공부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누구야? 예. 국민학교 때부터 도서관에 살았습니다. 예. 기본은 있었기 때문에 교수까지 제가 되었겠지. 제가 부산고등학교 있을 때 예. 3년 동안 도서부였어요. 예. 오면은 방과 후에 2시간 동안에 책 해주고 도서관 장르 예. 책꽂이 해주고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거짓거리를 했다니까. 거짓거리 책 서점 꼽아주고 공부를 안 하고 독서를 해버린 거야. 입시 OX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폴레옹 전기를 읽어버린 거야. 메가더 전기를. 그러니 제가 서울대 그래서 못 갔어요. 예. 결국 그것 때문에 책을 너무 읽는 바람에 예. 아이고 그래서 내 친구들 다 이거 OX 공부한 사람들 수학하는 사람들 서울대 갔어요. 친구들. 거기 가보면은 가보면은 누구나 집에 가보면 예. 서재 가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하고 제가 고2 때 서재 보면 고2 때 메가더 전기 메가더 전기고 학생들한테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노병은 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사라질 뿐이다. 예. 그래서 제가 메가더 광팬이 돼버렸죠. 고2 때. 예. 그럼 나폴레옹 전기 12권짜리 읽고 예. 서울대학 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책을 읽어버리니까 입시가 될 리가 있습니까? 예. 아하 참 그런데 미치겠네. 오늘 방송은 언제까지 합니까? 예, 이제 끝내야죠. 예,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 뭡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또 다음 한다면서요? 시간에 경제 또 뭐예요? 한미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번 네. 조정하죠. 네, 자, 네. 시청자 여러분, 자,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시간 또 안 넘어버려. 야.